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월 22일에 있었던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과 함께 요즘 목이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목소리에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 정말 죄송스럽고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2대1로 졌죠. 포항의 7연패를 끊어주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경기 승이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에 왔고요. 일단은 오늘의 한 줄 평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1박 2일 동안. 오늘의 한 줄 평은 30%의 부족으로 하겠습니다. 자, 30%의 부족, 왜 이걸로 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감독님이 선수들과 함께 전술을 준비하는 게 7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그 퀄리티를 해주는 게 2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가 그 경기의 부수적인 상황,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빗대어서 우승하는 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승하는 팀은 전술, 감독의 전술, 선수들과 함께하는 전술이 60-70%, 선수들의 이행, 말 그대로 선수의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20-30%, 그리고 운 10%가 들어가야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그 30% 중에서 감독 전술 70% 나머지 30%이 안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감독님의 전술도 한 10% 부족했던 것 같고 선수들의 퀄리티도 한 10% 부족했던 것 같고 운도 10%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30%의 부족, 아쉬움이라고 한 줄평을 지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포항 경기 같은 경우는 선발을 저도 프리뷰할 때 나름 파격적으로 한다고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파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감독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전술을 경기 시작하기 전에 선발 라인업을 보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느꼈던 거, 와, 우리 감독님 정말 머리 아프셨구나, 정말 고민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게 물론 저도 제가 전술적으로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프리뷰 선발을 예측을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상대편이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하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본 전술이 있을 때 누가 가면 더 좋을까? 상대편이 누가 좋으니까 누가 어떤 부분을 잘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선수가 선발 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선발 라인을 예측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걸 보자마자 얼마나 고민하시고 전술을 짜셨는지 저는 소름까지는 아닌데 정말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애틋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솔직하게 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포항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역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빠른 역습, 특히 장재희 선수, 우리한테 해트트릭까지 박았던 장재희 선수.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백 같은 경우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왜 준비했겠어? 그리고 유인수 선수, 황문기 선수가 느린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양쪽에 있으면서 공격과 수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뛰어다녀야 될 포지션이거든요. 왜 이렇게 준비를 했겠어? 바로 포항의 역습, 그리고 발 빠른 선수 장재희 같은 그런 선수에 대해 커버, 그런데 공격은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투톱, 그리고 중원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볼을 뿌려줬으면 하는 김동현. 우리가 원래 톱 자원이었으나 수비 미들까지 내려와가지고 수비들을 당겨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 이상은 미들까지 내리는 그런 선택. 저도 예상했지만은 정재희 선수의 빠른 발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기혁 선수의 센터백, 전 이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강투지 선수, 솔직하게
스피드적인 부분에서는 뭐 강토지 선수나 김영빈 선수가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가운데서 경력적으로 중원을 잡아줬으면 하는 김영빈 선수의 선택, 그리고 그 역습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우리가 그걸 커버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볼줄기를 때려줄 수 있는 박종효 선수의 선택부터 해서 저는 3-5-1을 들고 나온 감독님의 전술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실점하기 싫었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어요. 솔직하게 너무나 실점하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 감독님 이 전술만 보더라도. 왜? 우리 감독님이 작년에 우리가 진짜 막 처음 오셨을 때 최용수 감독님 계실 때 3-4-3 5-2-3이죠 전술 쓸 때 말고는 3백을 안 썼었어요. 작년 8월 기준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 재밌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던 감독님께서 3백으로 바꾸면서까지 전술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감독님이 이번 경기 정말 잡고 싶으셨구나, 정말 실점하기 싫으셨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유인수, 황문기, 양민혁 이 공격시에 달려주고 코바체비치도 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주면서 뭐 유인수든 양민혁이든 황문기든 아니면 헤딩 골까지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너무 시작하기 전에 야 감독님 정말 고생을 하셨구나, 준비를 하시면서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쉬웠던 거는 바로 그거였어요. 자책골로 인한 실점, 말도 안 되는 자책골로 인한 실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선수들을 탓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수로서 강토지 선수가 물론 해설에서는 더 붙으면 좋았을 거다 라고 했지만은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더 붙었을 시에는 돌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그 선수가 소위 말하는 볼줄기, 패스기를 막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투지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했었고, 다만 수비수잖아. 패스를 하면 본능적으로 막으려고 다리가 나가는 게 수비수잖아요. 근데 그걸 재수없게 맞아가지고 골이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씀도 많더라고요. 박청효 선수 욕을, 자리를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니, 자리 선정이 잘못됐니, 그 상황에.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봤거든요. 실제로 원래 제가 오늘 리뷰 방송을 할 때 자료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여드릴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뭐였냐면 우리나라 이광현 선수도 그렇고 조현우 선수도 그렇고 K리그에서 골키퍼들이 그런 상황일 때 자리 잡는 위치들 다 찾아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조현우 선수랑 이광현 선수는 찾았었거든요. 근데 뭐 한두 명 한 것 갖고는 자료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박청효 선수가 자리 선정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박청효 선수도 그 조르지 선수가 컵백을 하는 방향으로 몸이 가는, 찔끔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강토지 선수의 발을 맞으면서 역동작에 걸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몸은 일로 가는데 팔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건데, 박청효 선수 참 오랜만에 선발 나왔는데 아쉽더라고요. 어제 박청효 선수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단톡방, 많은 오픈톡, 그리고 뭐 인스타라든지 댓글들에서 범인 잡기에 나서더라고요. 누가 누구 때문에 졌니, 누구 때문에 졌니. 저는 대단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다 같이 축구하는 건데 누구 때문에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 선수가 문제가 있는 거면 그 전에 감독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교체를 안 했다는 거는 감독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투지 선수와 박정혜 선수의 뭐 욕이 하도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구는 누구 하나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스포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팀 스포츠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문제가 있다면 감독이 진즉에 교체를 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 네,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의견들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수 퀄리티 부분, 확실하게 그 선수 퀄리티라는 부분이 코바체비치 선수도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장면도 있었고, 속상한 장면도 있었고, 화가 난 장면도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이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저번 리뷰 그 저번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선수들의 뎁스, 그리고 선수들의 퀄리티, 교체 자원의 퀄리티에서 울산한테 졌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 지금까지 잘하다가 후반 와서 왜 이러느냐, 우리는 이 멤버들이 교체 이 자리 아니면 저 자리, 저 자리 아니면 요 자리, 이런 식으로 계속 뛰어왔던 멤버들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뛰었었기 때문에 울산처럼 너 아니면 얘, 너 아니면 얘, 이런 식으로 바꿔 뛰었던 팀보다는 누적 피로도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선수 퀄리티라는 건 뭐 몸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게, 거기에 대한 게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강원FC와 수원FC 지금 이 딱 요 시점 와가지고 승점을 못 내고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어느 정도의 부딪힘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쨌거나 그 선수 퀄리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확연하게 나오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술적 위치, 자리 선정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 352 시스템,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 뭐냐면, 양쪽에 있는 윙들, 그러니까 유인수 선수와 황문기 선수죠. 이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어줘야 돼요. 근데 황문기 선수는 그게 돼요. 지금까지 그걸 해왔던 선수야. 포백이지만은 황문기 선수는 이 위치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선수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유인수 선수도 돼요. 왜 되느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진혁 선수라든지 김경민 선수라든지 교체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픽스를 해놓은 체력이 많은 선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이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유인수 선수가 이 자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했어. 그리고 이상원 선수, 그러면 이상원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남는데, 개인적으로 양민혁 선수와 이상원 선수는 선발로 무조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시 양민혁 선수를 미들에 넣는 게 좋은가, 이상원 선수를 미들에 넣는 게 좋은가, 아니면 반대로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상원 선수가 미들에 넣는 게 좋거든요. 왜? 양민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지, 안에서 풀어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경험치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상원 선수는 안에서 공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패스워크를 해주기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상원 선수는 투톱의 자리를 가든 이 자리를 가든 다 맞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민혁 선수 때문에 이상원 선수가 이 자리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양민혁 선수가 어쨌거나 아직 성장해 가는 피지컬, 약한 피지컬이란 말이야. 뛰기는 잘 뛰지만 몸싸움은 최대한 하지만은 톱으로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 말은 거기에 아쉬웠던 거야. 물론 감독님의 선택이 어느 정도는 맞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94분에 나왔던 양민혁 선수 골입니다. 중간에 김강국 선수가 나오고 이유현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골 할 때 이유현 선수가 가운데 선수들 수비들을 넘기면서 양민혁 선수한테 골을 넣어주니까 양민혁 선수가 수비 사이를 제끼고 나가서 골을 넣었잖아요. 양민혁 선수를 거기에 넣은 가장 베스트 상황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맞긴 맞았어. 문제는 그 안의 시간들이 양민혁 선수도 너무 힘들었고 우리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그게 저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황문기 선수를 뺄 거야, 유인수 선수를 뺄 거야, 그런 전술적인
우리가 4-4-2를 하다가 3-5-2를 가면서 제 개인적인 시선입니다. 감독님은 더 5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낮은 수준으로 시선으로 봤었을 때 저는 양민혁 선수가 열심히 해주긴 했는데 좀 아쉽지 않았나.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지. 어제 물론 많은 팬들이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선수들 인사 오기 전에 팬들이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시즌에 고점 매수한 분들이 속상해서 나가신 게 아닌가.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솔직하게 욕은 해도 자리에 계셨거든. 그쵸? 저도 속상해도 자리는 지켰었고, 아무튼 요즘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좀 많이 속상한 시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리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뭐냐면, 프리뷰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1라운드 승을 못했죠. 무를 했어요. 2라운드 광주한테 승을 못했죠. 3라운드 대전한테 승을 못했죠. 4라운드 서울한테 승을 못했죠. 5라운드 대구한테 승을 5번째 만에 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 6라운드 이기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우리가 4라운드 때 승이 없습니다. 데자뷰인가? 5라운드 대구를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데칼코마니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먼 길까지 간 우리 선수들, 고생한 감독님, 선수들 어쨌거나 잘했든 못했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을 것이고, 감독님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시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도 멀리까지 가가지고 너무나 고생하셨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은 원래 리뷰 때 박수 치면서 끝내는데 한 번 더 우리 선수들 힘내라고 강원FC 화이팅을 외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FC 화이팅!